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 10년 사이에 두경부암 환자가 무려 42%나 늘어났다는 사실을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두경부암은 목소리, 삼킴, 호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인데요.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무려 3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여러분의 건강과도 깊이 관련된 이 문제를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두경부암은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머리 아래, 가슴 위에 있는 부위, 즉 얼굴, 목, 인두, 후두 등에서 발생하는 암을 통틀어 두경부암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거나 삼키는 게 힘들어지고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감기 때문이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목에 혹처럼 림프샘이 만져져서 병원을 찾는데요. 그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경부암 환자가 늘어났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특히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경우 두경부암 발생 위험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하남학회 연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죠. 담배 속 발암물질이 구강과 후두 점막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알코올이 그 손상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증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째, 목소리 변화입니다. 갑자기 목이 쉬고 한 달 이상 회복이 안 된다면 후두 쪽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삼킴 곤란입니다. 밥이나 물을 삼킬 때 걸리는 듯하거나 아픈 느낌이 지속된다면 인두암 신호일 수도 있죠. 셋째, 호흡 곤란입니다. 특히 숨 쉴 때 소리가 난다거나 답답한 느낌이 있다면 두경부 쪽 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목에 이물감이나 혹입니다.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계속 뭔가 걸린 듯 답답하다면 병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경부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치료가 복잡해지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병원을 방문하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 10년 사이에 두경부암 환자가 무려 42%나 늘어났다는 사실을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두경부암은 목소리, 삼킴, 호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인데요.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무려 3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여러분의 건강과도 깊이 관련된 이 문제를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두경부암은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머리 아래, 가슴 위에 있는 부위, 즉 얼굴, 목, 인두, 후두 등에서 발생하는 암을 통틀어 두경부암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거나 삼키는 게 힘들어지고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감기 때문이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목에 혹처럼 림프샘이 만져져서 병원을 찾는데요. 그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경부암 환자가 늘어났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특히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경우 두경부암 발생 위험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하남학회 연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죠. 담배 속 발암물질이 구강과 후두 점막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알코올이 그 손상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증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째, 목소리 변화입니다. 갑자기 목이 쉬고 한 달 이상 회복이 안 된다면 후두 쪽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삼킴 곤란입니다. 밥이나 물을 삼킬 때 걸리는 듯하거나 아픈 느낌이 지속된다면 인두암 신호일 수도 있죠. 셋째, 호흡 곤란입니다. 특히 숨 쉴 때 소리가 난다거나 답답한 느낌이 있다면 두경부 쪽 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목에 이물감이나 혹입니다.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계속 뭔가 걸린 듯 답답하다면 병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경부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치료가 복잡해지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병원을 방문하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경부암의 원인과 증상, 치료와 관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바로 예방이죠. 아무리 치료 기술이 발전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금연입니다. 두경부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 속에는 60종류 이상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들이 목과 인두, 후두 점막에 직접 닿으면서 세포를 변형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거죠.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두경부암 발생 위험이 최소 5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피운 분들은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담배는 절대로 조금만 피우면 괜찮다, 이런 게 없습니다. 피우는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끊어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절주입니다. 술 역시 두경부암의 큰 원인입니다. 알코올은 구강과 인두 점막을 자극해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담배와 술을 함께하면 위험은 무려 4배나 높아진다고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한두 잔은 괜찮지 않냐고요? 문제는 그 습관이 반복될 때입니다. 여러분, 평생 건강을 위해 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 정기검진입니다. 두경부암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소리 변화, 목의 이물감, 삼키기 힘든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무조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에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런 생각으로 미루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후두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진단 당시 이미 진행 단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전문의에게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 음식 습관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너무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국물, 매운 찌개, 짠 반찬을 매일 먹는 습관은 두경부 점막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반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두경부암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끼니마다 채소와 과일 꼭 챙기세요. 다섯 번째, 체력 관리입니다. 암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더 쉽게 생기고 진행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면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예방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 이 모든 게 생활 습관이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그럼 치료를 마친 분들은 예방 외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먼저 구강 관리가 핵심입니다. 방사선 치료 후에는 침샘 손상 때문에 충치와 잇몸병이 잘 생기는데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치실과 구강 세정제를 함께 쓰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또한 치과를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검진을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 조절입니다. 치료 직후에는 입안이 헐고 삼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미음, 죽, 연두부, 바나나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단백 식품, 예를 들어 생선, 계란, 두부 등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관리입니다. 암 치료 후에는 우울감이나 불안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목소리나 외모 변화 때문에 사회생활이 위축되기도 하죠. 이럴 때는 가족, 친구와 소통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몸이 회복되려면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경부암은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변화, 삼킴곤란, 호흡곤란, 목의 이물감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상태라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수술을 병합해야 하고 치료 후에도 구강 건강 관리, 금연, 금주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담배 끊기, 절주, 정기검진,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이 5가지를 실천하신다면 두경부암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의 목소리 변화나 삼키기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생활 습관부터 바로잡아 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